보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집 몇 페이지냐면 오늘 781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집 781페이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국유예산에 대한 양도세 문제인데 국내예산 양도의 규정을 준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거예요. 자, 보니까 소득세법상 국유예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규정 중 준용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자, 여러분, 비과세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계산, 기준시가 산정, 양도세계 부당의 예산, 양도 또는 취득의 예식인데,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시가 어떻게 매겨요?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렇죠? 남미, 북미, 중미. 그러니까 국유예산 양도 시에 등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거기 준용하지 않는 것 쭉 나오는데, 자, 두 번째 그 미등기, 등기에 관한 내용들 적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 이런 거 당연히 국유예산 양도 안 해주고요. 기준시가 이런 거 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물납 이런 거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요.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시냐면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30회 때 문제 내볼게요. 거주자 갑이 국유에 있는 양도세 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다 그랬습니다. 먼저 1번이요. 갑이 X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국유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련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1번 맞고, 2번 갑이 국유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빌려가지고 외국 돈을 빌려서 X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은요, 이것도 알아두십니다. 이 밑줄이요.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것도 아까 요약집에 없었으니까 요 지문을 통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차익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한다. 3번입니다. X토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국유예산 양도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4번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통제액을 공제에 적용한다. 여러분, 우리가 국유예산 양도 시에는 장특공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다른 나라 국가경제가 신경 안 써줘요.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근데 5번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 원 적용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를 요하는 재산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국외자산이든 뭐든 싹 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는 됩니다. 국유예산 장특공제 안 되는데 기본공제는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건 맨날 뭐 앞에서 나왔던 거고 기출지문이고 4번 지문은 강조한 거고 맨날 평상시. 답 골라야 되고요. 4번 정답. 13번 문제 봅니다. 문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국내 1주택만을 부여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된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래요? 자, 우리가 해외 이민, 해외 이주라든가 1년 이상 취약이나 근무 상명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는 반드시 확인할 것.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을 때 비과세입니다. 3년 틀렸습니다. 2번이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미등기 양도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자, 근데 비과세 감면 다 배제,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 최고세율 70% 적용, 필요경비 예산공제, 등기된 것은 3%, 미등기 0.3, 토지건물 이렇게 불이익을 줍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있었죠?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산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정답이죠? 네. 3번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러분, 아까 부득이한 양도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형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뭐 한다?
비과세 줍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몇 개월밖에 거주 못했어요? 6개월 거주.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몇 년? 1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돼요. 4번, 양도 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1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주택 전부가 비과세된다. 여러분,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면 왜요?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인 1세주택, 물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전자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췄 고가주택이요.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배제되고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고가주택은 과세인데 다만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해줘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 이렇게 안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가주택, 1세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 과세입니다. 여기서는 전부가 비과세인다 틀렸습니다.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9억 초과액 부분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9억 초과액, 9억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전부 비과세인다 틀렸고요. 5번입니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3분의 1 이하인 경우 비과세한다. 농지 교환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 토지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되죠. 3분의 1 틀렸습니다. 4분의 1 이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1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네. 14번 문제 안 풀었나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2021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21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예? 자, 양도일이 3월 20일이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니까 5월 31일까지,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1,600인 경우 6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양도세 분할 납부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원래 납기 내에는 최소 얼마? 1,00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1,6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 얼마? 600. 그래서 자, 1,800이면 800, 1,200이면 200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양도세는 분할 납부 납부할세가 얼마? 1천만 원 초과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일 때도 할 수 없다면 틀려요. 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이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4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빠져 있었는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또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 있는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이거 2번이 옳습니다. 넘어갑니다. 15번 풀었고 16번 풀 필요 없고 17번 풀었고요. 18, 19, 20번 풀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시면 23번이요? 네,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소득세법상 사업자가요. 26개 때 문제인데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21년 5월 15일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외에 존재합니다. 양도했고 납부할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경우 이 토지의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니까요. 2021년 7월 31일까지 양도세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 5월 15일 날 토지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정신고기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지역이고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이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죠?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예정신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50% 깎아주는 거지.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그런 거지.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분할납부 되죠? 예정신고할 때도 확정신고할 때도 다 분할납부는 됩니다. 예정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생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라 또 해요? 다음 연도에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고요. 5번 이거는 5번은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물납은 안 된다는 얘기고. 24번 문제. 겸용주택에 관한 건데 한번 맛보기로 한번 봅니다. 26회 때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와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겸용주택의 양도세 과세 비과세 면적 계산하는 거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이 단층 겸용주택 주택은 국내 상시 주거용이고 도시형 내 존재하고 을 7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비과세 면적과라고는 이제 과세 면적과는 잘 보셔야 돼요.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주택 건물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 80, 상가 면적이 120이에요. 주택 면적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이죠. 그러면 80제곱미터 건물에 있어서 비과세. 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상가 면적 120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되는 건물 면적 봤더니 120, 3개나 있죠? 그러니까 과세되는 토지 면적도 구해야 되는데 이 겸용주택의 전체 건물 부토지는 800제곱미터고요. 자, 도시형 내에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계산하는 거냐면 저를 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요. 과세되는 건물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요. 건물의 이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 800.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 얼마예요? 200. 분의 주택 면적 얼마입니까? 80. 자, 이렇게 안 분해서 계산한 요거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자, 이거 4죠? 800을 200으로 나누니까요. 자, 48, 32, 320제곱미터 요거하고 또 어떤 거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주택 정착 면적에 자, 도시 지역이니까 몇 배? 5배. 주택 정착 면적이 80제곱미터, 주택 정착 면적이 5배. 58, 40이니까 400제곱미터.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해요.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니까 자,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니까 여기서 적은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320제곱미터. 그게 적죠? 그래서 320제곱미터 요거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320제곱미터가 요게 비과세니까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토지 면적 800에서 자, 800에서 얼마예요? 비과세는 면적 320을 빼. 그러니까 얼마예요? 480제곱미터. 요게 과세되는 면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자, 그래서 겸용주택,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주거 면적은 비과세, 상가 면적은 과세입니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니까. 근데 이때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이렇게 안 분합니다. 전체 겸용주택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 면적. 요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도시 밖은 10배 하는 거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토지 면적과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겸용주택 토지 면적에서 비과세 면적을 빼면 과세되는 면적이죠? 480. 이렇게 구한다는 거. 한 번 또 나올 가능성 낮으니까 한 번만 보시고 이렇게 이런 거라는 것만 보시고 풀이법을. 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겸용주택 나왔다. 그러면 요걸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뭘 기억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만 주택. 요거고. 25번 문제 봅니다. 양도세 물납 분할납부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소득세 경우에 물납 규정이 적용된다.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양도세 넣으면 물납은 안 되고. 양도세 납부할세기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 규정이. 자, 양도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양도세 분할 납부 기한은 45일입니까? 아닙니다. 납부 기한 지는 몇 개월?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개월. 4번 양도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돼요? 아닙니다.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요건 갖추면 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번 고저가 양도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는 자 2,000 이하, 2,000 초과로 나눠서 2,000 초과면 50% 이하 금액. 그러니까 얼마? 아예 사례를 외우면 되죠? 3,600일 때 얼마? 1,800만 원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5번 정답.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26, 27, 28은 풀었고요. 자, 29 풀었고 30번 문제로 갑니다. 30번 문제가 갑자기 또 국외산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오네요. 자, 고개를 한번 또 들고 나머지 또 문제 풀기 위해서 또 스트레칭 한번 더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반대로 돌리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자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들. 자 30번 문제는 또 아까 국외산 양도세가 저쪽에 나왔는데 우리 책을 쓰신 저자분이 이걸 좀 모아져 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와서 좀 보기는 그렇지만 한번 우리 또 쭉 보겠습니다. 물론 뭐 실전에서 랜덤으로 나오니까. 소득세법상 국외재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 외환사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을 환산할 때 여기서 포인트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이 지출일 현재,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외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지출일 현재. 바꾸면 이거 수령일 또는 지출일 현재인데 양도일 현재 막 바꿀 수 있어요. 이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입니다. 2번입니다. 국외재산 양도 시에 양도세 납세무자는 국외재산 양도일까지 계속 몇 년간? 5년간 5년 이상 주소고소둔자죠. 그래서 3년 틀렸습니다. 4년 주소고소둔자도 납세는 없어요. 국외재산 양도세는 5년 이상 주소고소둔 고자만이 납세했습니다. 3번 미등기 국외토지의 70%. 자, 국외재산 양도 시의 세율은 무조건 뭐다? 6에서 45% 초과 준수율만 적용됩니다. 70%, 60%, 50%, 40% 이런 거는 무조건 틀려요. 국외재산 양도 시는 무조건 몇 프로? 6에서 45%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장특공제는 국외재산의 보유연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요한다. 3년을 보유했든 5년을 보유했든 10년을 보유했든 국외재산은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5번 국외재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당 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한다. 아닙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하는 거고. 자, 넘어갑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자,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인데 24회 때 나온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지하고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를 본다. 여러분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하나도 동일한 세대를 봅니다. 예? 자, 그럼 맞고요. 2번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 몇 년 내 팔아야 돼? 해외이주는 2년 내 당일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한 요건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됩니다.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아무거나 1세대 양도를 보고 여기서는 보유연이 4년이니까 뭐한다? 원칙 비과세입니다. 물론 이게 조정상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4번 건축법 시행령중에 따른 자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입된 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입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하나의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9가구 고적을 다가구주택을 하나로 양도한다? 하나의 주택,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양도일련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 임대주택 한 1주택을 부여한 1세대가 당해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이면 2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부여도 뭐다? 비과세입니다. 자, 32번 문제 봅니다. 가로넣기 문제 나왔었는데요. 29회 때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155조 1세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법령 일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주택을 부여하는 자가 1주택을 부여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부여하게 된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요. 비과세 한다는 아니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1주택을 부여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부여하는 몇 세 이상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고 직계존속 어느 한 사람이 몇 세 미만인 경우 포함해 60세 미만인 자 포함합니다. 양측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자,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에는 합친 날 몇 년 내?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혼인은 5년, 노부 동거명은 몇 년 내? 10년 내 2주택을 해소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작년 기출문제인데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원래는 어려운 건 내용인데 답은 굉장히 쉽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은 그냥 무난하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국내 소재 1세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에 고자가 2020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1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에 장특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장특공제 나오면 저를 보세요. 장기 포유동자라는 지문 나오면 항상 제가 원래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항상 이렇게 하고 뭐라고 그랬죠? 3년. 진짜 3년 보였는지를. 자, 얘는 장특공제 받을 수 없어요. 고가주택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은 원래 왕창해져요. 고가주택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3년 보유를 못 했잖아요. 3년 보유를 못 했기 때문에 장특공제 받을 수 없어요. 맞고요. 2번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꼭 초안주택을 말한다. 답이 허망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임대수용 비과세할 때 단 9개 주택과 고가주택은 과세하잖아요. 1주택이라도 주택 소유하는 것이 그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포유등재액은 소득세법 중에 따른 장기 포유등재액,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기 포유등재액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 양도가액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기 산출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장기 포유등재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곱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안 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액은 소득세법 중에 따른 양도차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똑같은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차액 어떻게 계산해? 일반적인 양도차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차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예? 요 얘기입니다. 자, 5번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다가구 주택을 구입된 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게 되면 단독주택을 본다고 그랬죠? 그때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여부,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지를 따집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 가격, 판 가격이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지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풀었고 넘어갑니다. 35, 36 풀었고요. 37 풀었고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38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자 해당 국외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고요. 2021년에 양도한 국외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게 그랬습니다. 작년 30일의 기출문제입니다. 단 국외 외화 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다. 1번이요.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여러분 미등기에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그러고 등기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고. 2번 국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장특공제는 적용해 준다는 안 해줍니다. 국외에서 장특공제 안 돼요. 기본공제는 깔아주지만. 3번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 평가 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그래요? 아까 국외산 양도 시에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은 원칙 뭘 적용해? 실거래가. 실지 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시가라는 게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이지, 여기서는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 평가 가액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4번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인 거주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장특공제 안 되는 거지 기본공제 돼요. 물납 안 되는 거지 분할납부는 되고. 3번 국외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법령이자는 그 국외에서 양도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빼줘야죠. 그래서 외국 납부세의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죠? 예전에, 그래서 이거 시험에 바꾼다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한다. 그럼 틀려요.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하고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39번 문제가 이제 부담보증에 관해서 되게 어려웠던 거라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낮아요. 그래서 낮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41번 문제 안 풀었죠? 예? 41번 문제. 예, 일단 이런 거부터 먼저 풉니다. 41번 문제부터. 자, 41번 문제 봅니다. 29회 때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거주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토지 또는 건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리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아니고 뭐가 틀렸어요? 양도세 일반적으로는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 분기 아닙니다.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아닙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할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3번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가 아까 주의하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어요?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숫자 앞에 있는 것도 신경 써야 돼. 세법은.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이 5%예요. 만약에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했으면 감정가액이 5%고 환산 취득가액 적용했으면 환산 취득가액이 5%지 산출세액 틀렸습니다. 4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양도세는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잖아요. 5번 당연도의 누진세를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맞습니다. 42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보세요. 또 작년 기출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거주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에 법령에 따른 부담보 증여의 채무에 대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담보 증여시 양도세 어떻게 하다고 그랬죠? 몇 개월? 3개월. 얘만 3개월입니다. 맞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바꾼다면 2개월로 바꿔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맞고. 2번 줌을 좀 주의해 보셔야 되는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는데 여러분 앞에서요 수시부가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반드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앞에서 납부한 것은 이번에 어떻게 한다? 공제 뺀 금액만 납부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해설을 보세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액
예정산출색에서 감면색은 빼고, 자, 그 다음에 수시부가색이 있을 때 이미 납부한 색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이제 공제한 색을 납부합니다. 근데 공제하지 아니한 색을 납부한다는 게 틀렸어요. 공제한 색을 납부합니다. 공제한 색을 납부해요. 거기 2번 지문요. 공제한 색을 납부합니다. 앞에서 이미 세금 낸 건 빼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 한 경과 몇 개월 내? 예, 절반까지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4번은 또 반복되네요. 당연도 누진세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위 상환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한다? 확정신고해야 한다는 거. 29회 때 나왔던 건데 이번에 31회 때 또 나왔죠, 지금? 예. 5번 지문은 단골입니다. 또 나왔네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고. 43번 문제는 뭐 또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건데요. 농지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오늘 요거를 마치고 요거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담부 중에 그거는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43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농지란 논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반드시 지적공무상 지목이 전답이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전답과수 한다 그러면 자,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고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이런 거 포함하고요. 2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원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 농지를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되고 신농지에서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단서 조건이 있죠.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새로 이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 직접 거주 경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이게 이제 이제 30회 때 안 배웠던 건데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차 타고서 충분히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제촌한다는 얘기인데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삼용 토지에 제외된다. 비삼용 토지라는 게 대표적으로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목장, 부재지주 임야, 나대지 잡종지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농지 소지에 거주하면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비삼용 토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원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한다.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이면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에 있는 농지는 비삼용 토지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삼용 토지에 해당한다는데 틀렸습니다. 해당하지 않고요. 단 소유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은 없다. 5번은 보세요. 5번은 맨날 본 거. 비삼용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 판정은 소득세 법령상 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뭐 공부상 등재해야 한다. 자, 이거 뭐 실질과세는 당연한 거. 그래서 1번, 2번, 5번은 30회 시험 수험생들이 저한테 확실하게 배운 건데 2번과 3번과 4번 깊은 내용이 나왔는데 상적으로 대충 보면요. 4번이 그린벨트에 있는 농지인데 비삼용 토지 보면 안 되잖아요.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1번, 2번, 5번은 확실하게 아닌 거고 배운 거고 3번, 4번 중에서 아무래도 4번이 냄새가 나잖아요. 비삼용 토지. 이거 개발제한 구경된 농지는 비삼용 토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봤어야 되는데. 자, 어떻든 간에 4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세 총론 우리가 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문제는 안 풀고 다음 시간에 조세 총론 문제 다 풀고 취득세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씩씩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